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반짝방에서 트렌드 코리아 2016 열심히 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거 여러 가지 우리 2026년도를 대변하는 키워드들이 있지만, 우리 사업과 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AI 인공지능과 이제 빅데이터, 그 다음에 HQ 건강지능인데, 사실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속에 쏙 들어가는 사실 사업적인 어떤 부분이 바로 우리의 지금 프리즈마이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딱 적합한 시장이 지금 약 9조 달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1경 3천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늠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1억은 큰 것 같지만 9조 달러 하면 그 체감이 훨씬 더 덜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이 시장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 9조 달러, 약 1경 3천조 원에 달하는 그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이 바로 이 프리즘 아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이제 BR 되시는 분들이 이 프리즘 아이오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제 측정을 이뤄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측정을 하면 할수록 또 많은 고민이 같이 이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바이오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쵸? 근데 이 바이오마크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연료에 대한 어떤 계기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기판이 이렇게 좀 이 F로 쭉 떨어져 있어서 이 연료가 충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주유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바이오마크는요. 여기 적어놨죠, 제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나 질병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자, 평가할 수 있는 생체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혈압이에요. 체온이고, 간 수치,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피 검사를 통한 염증 수치, 막 이러한 유전자 변이 수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이오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바이오마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혈압의 수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고혈압이구나, 저혈압이구나 진단하잖아요. 우리가 체온이 올라간과 동시에 우리가 이 사람이 몸에 염증이 많구나, 왜 열이 나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당뇨 수치가 빠졌네요. 당뇨 수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혈당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고,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이 바이오마커예요. 이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들,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위험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렇다면 프리즈마이어는 무엇을 보는 바이오마커일까요?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영양 수치, 내 몸 안에 있는 항산화 수치를 볼 수 있는 영양 바이오마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즈마이오는 내 몸속 안에 있는 영양 바이오마커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라는 거. 여기서 보는 이 영양 바이오마크는요, 항산화 수치입니다. 프리즈마이오 디바이스에서 보는 우리가 수치는요, 항산화 수치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동안 끊임없이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산소의 약 20% 정도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낼 때 그 산소가 함께 쓰여져요. 그래서 산소가 쓰여질 때 반드시 찌꺼기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적절하게 나올 때는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많이 나올 때 우리 몸에 많은 질병들을 일으킨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이런 연쇄 반응을 통해서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걸 미리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항산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수치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의 어떤 건강을 진행시킬 건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어떤 건강의 리듬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도울 건지를 보는 게 바로 이 프리즈마이어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측정했을 때 내가 1000이라고 해서 그냥 안심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수치가 500이 나오고 300이 나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 프리즈마이어라는 디바이스는 한 번 측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온계를 측정을 하는데 오늘 체온계를 하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체온계를 측정을 해봤어요. 한번 다 기회 돼보잖아요. 가보면. 그랬는데 36.5도 정상이 나왔어. 그러면 체온계를 안 들고 그냥 안 사고 집에 오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혈압을 측정했는데 오늘 내 혈압이 120이 80이야. 그렇다고 해서 혈압기를 집에 안 들여놓나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혈압기를 집에 들여놓거든요. 바로 프리즘 아이오 디바이스가 그런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게 이 바이오마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영양 수치를 재는 이 바이오마크인 이 프리즘 아이오 디바이스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건강 상태를 계속 이 진행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집에 두고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꾸준히 측정하면서 내 상태를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즘 아이오에서 얘기하는 보여주는 이 항산화 수치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 드릴게요. 항산화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항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로부터 얼마나 내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느냐, 그 보호벽이 어느 정도 두껍느냐, 이제 그걸 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항산화 지표가 지금 우리가 이 디바이스에서 프리즘에서 측정하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프리즈마이어에서는 이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측정하거든요. 이 카로티노이드는 대표적인 항산화 지표인데요. 이 식물 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주노초를 대표하는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어떤 식물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베타카로틴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카로틴, 베타크립토잔틴 이런 것들은 당근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코펜 빨간색입니다. 여기 토마토 있죠?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루테인 시금치나 케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아잔틴은 옥수수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빨주노초를 대표하는 뭐 당근이나 토마토, 시금치, 케일, 고구마, 귤, 호박,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가루티노이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루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이런 카로티노이드 성분들을 섭취를 하려면요. 물론 어떤 사람의 몸무게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큰 접시 있잖아요. 큰 접시에 야채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기본적으로 4접시 정도는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쌓이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솔직히 들어오는 게 싹 다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소장의 어떤 영양 흡수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능이 엄청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내 몸속에 남기기 위해서는 이 정도 쌓아가지고 한 4접시에서 5접시 정도의 이런 식물 영양소들을 챙겨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런 카로티노이드 수치 자체는 무조건 밖에서 거의 대부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에 솔직히 안 맞죠. 사실. 아니, 할 수 있어도 먹고 싶은가요? 저는, 그렇게는 못 먹고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항산화 물질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비타민 C와 비타민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죠. 멀티비타민 미네랄 집에 한 통 정도 없는 집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세포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세포질, 즉 수용성 환경, 바다 같은 세포질 안에서 작용하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뚫고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쑥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E인데요. 비타민 E는 우리가 카로티노이드가 이 세포막에서 이 활성산소가 공격을 할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렇게 성벽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벽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벽의 코팅망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좀 더 이 세포막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우리 녹차라든지 이런 다크 초콜릿, 이 베리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성분들도 우리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녹차 한 잔이 우리 몸에 좀 더 좋은 효과들이 있을 거고 베리류 좋아하시죠? 이런 베리류들도 꾸준히 드시는 게 우리 항산화 건강을 지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만드는 항산화 효소들이 존재하긴 해요. 대부분 밖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로 섭취를 해야 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루타치온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간에서 주로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합성이 되려면 어떤 필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리고 미네랄 중에 셀레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먹는데 사실 저가 비타민들에는 셀레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셀레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레늄이 들어가 있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하셔야 우리한테 필요로 한 미네랄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조건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잘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활성산소를 S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줄임말이거든요. 슈퍼 옥사이드가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 SOD라는 건 뭐냐면 이 슈퍼 옥사이드를 디뮤타즈라고 하는데 이걸 반으로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우리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활성산소를 좀 더 약하게 둘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SOD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글루타치온이나 SOD라는 이러한 우리 활성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효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조력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셀레늄입니다. 제가 아까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연이나 구리, 망간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몸속에 있는 항산화를 만들어내는 조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만 잘 챙겨 먹으면 되겠다 해서 식물 영양소만 들어가 있는 어떤 식품들이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만 챙겨 먹는다고 또 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는 다 비타민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뭔가 하나를 챙겨 먹어야 된다면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이러한 식물 영양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어우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하셔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항산화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쪼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카로티노이드 대표적인 제가 항산화 역할을 한 대표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프리즈마이어에서도 이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측정하는 디바이스고요. 이 카로티노이드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막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세포막은 불포화 지방산, 즉 기름의 환경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불꽃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이 기름막에 탁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손 쓸 수 없이 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활성산소의 연쇄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방어를 해야 될까요? 그 치질막이 뚫리지 않도록 힘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뚫렸어요. 뚫리고 나서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 안에 있는 세포질 환경으로 쏙 들어오면 이 세포질의 환경은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는 불꽃이 이래 물의 환경에 툭 떨어지면 이 불꽃을 꺼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다? 뚫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하지만 뚫려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이런 세포 질환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에서 방어하는 인자는 적절하게 딱 정해져 있는데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와 버리면 이 안에서도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이 뚫리지 않도록 지키는 게 카로티노이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연쇄 반응을 막는 방패라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E는 제가 아까 방패 코팅이라고 했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세포질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제거를 합니다. 바로 SOD와 글루타치온도 이 수용성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온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플리페놀은 이 세포 내부의 이런 그 공격에 대한 조절을 기본적으로 같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다 들어올 때 다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활성산소를 통해서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 약 90%의 질병이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활성산소는 어디를 공격한다? 세포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상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사실은 뭐 어디 활성산소가 몇 개 들어와서 어디 뭐 위인을 잠깐 공격하나? 간을 잠깐 공격하나? 우리 피부를 공격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들어와서 우리 몸속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 몸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는 거죠. 질병으로 드러나야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이 프리즈마이오라는 디바이스로 우리가 보는 이 항산화 수치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본사에서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갈 수 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산화 수치를 그 추이를 우리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 다른 항산화 물질들보다 지금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더 의미가 있는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충분히 다 드려서 그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C와 E가 청소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카로티노이드는 세포를 지키는 철통 성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게 아마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카로티노이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이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루에 좀 고용량을 섭취를 한다거나 어떤 조사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혈액을 통해서 이러한 비타민이나 글루타치온 수치를 집어넣게 되면 순식간에 바로 반응이 돼요. 그래서 혈청 검사에서 이러한 비타민이나 글루타치온 수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카로티노이드 수치는요, 우리가 이제 이 섭취를 하게 되면 혈액 속에 이제 이 영양소들이 떠다니게 될 거잖아요. 떠다니면서 이러한 지형성막, 즉 세포막에 쌓이게 되는데 약 수주에서 약 수개월 동안 축적이 돼요. 하루아침에 탁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 수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두 달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결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측정을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딱 상상을 해보면 여기 정말 엄청난 이 성벽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적군들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성벽을 뚫고 들어와야 안을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정말 탄탄하면 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느라고 정말 적군들이 반 이상, 3분의 2 이상 이렇게 사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성벽을 잘 쌓아놓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이 낮아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에서 지키는 아군은 100명이야. 그런데 밖에 있는 적군이 약 1만 명 정도 이 낮은 성벽을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이 성벽은 이 도시는
이렇게 적군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버릴 거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수치가 낮다는 건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는 이 성벽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무조건 우리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딱 펼쳐진다. 그래서 건강에 비상등이 딱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 몸속을 측정할 수 있는 이 대표 지표가 바로 카로티노이드 수치인데, 바로 이 세포막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속 전체에 다 분포를 해요. 특정한 부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로티노이드 수치는 지질 환경이 세포막에 쌓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우리가 몸 전체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이고, 여기 보시면 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일단 기본 표본을 항상 본사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검지의 표면이 좀 작은 아이들만 엄지손가락을 이용하고, 대부분은 이 검지를 활용하라고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검지일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왜 바이오포터 스캐너를 손바닥으로, 그리고 왜 프리즈마이어로 이 손가락 표면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함께 드릴 건데, 우리가 이 손바닥이나 이런 손가락 표면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왜곡 없이 보여주는 투명한 돋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즈마이어는 우리가 빛으로 하는 혈액 검사라고 생각을 딱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이 혈액 검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즈마이오는 빛으로 하는 혈액 검사라는 거, 여기에 대한 임상 결과도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손가락 끝이 카로티노이드 측정 표준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손바닥, 이 각질층이 가장 두꺼운 각질층이래요. 그래서 가장 많은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손가락 이 표면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한 측정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 이 프리즈마이어가 나갑니다. 그 전 세계 인구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피부 두께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멜라닌 색소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답니다. 그런데 손바닥 이 표면이나 손가락 이 표면에는 이 정말 낮은 멜라닌 간섭, 거의 멜라닌 색소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흑인 있으시잖아요. 흑인들. 커튼 새까맣지만 손바닥 어때요? 하얗잖아요. 우리 동양인들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투명한 측정창인 이런 손가락으로 또는 손바닥으로, 이제는 손가락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으신 분들은 피부 측정이 정확한 측정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손가락 끝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 끝에는 굉장히 미세 혈류량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살짝만 찔려도 피가 나잖아요. 이처럼 이런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사실 손가락 끝이거든요. 그래서 눌리는 압력에 의해서 혈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손목 바닥이,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왜 되도록이면 편편한 바닥에 반드시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한국에서 디바이스 나올 때 같이 나온 게 뭐예요? 밑에 자석처럼 해가지고 탁 붙어버리는 이런 고정대를 하나 주셨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밀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확한 바닥에 탁 놓고 이렇게 손목이 바닥에 탁 놓이는 순간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딱 그런 자세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싹 감싸지도록 손가락을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싹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적절한 압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지 손가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세에서 우리가 엄지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딱 해보세요. 지금 손가락 한번 딱 움직여 보세요.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넓은 표면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게 얹기가 힘들어요. 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그렇게 돼서 제대로 얹고 싶으면 이 프리즘 와이어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치가 잡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들고 있을 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드시 오차값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검지 손가락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또 파트너 중에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 많은 파트너가 있어요. 뭐 다 해봤다더라고요.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근데 내가 너무 웃기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실험 정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엄지발가락이 솔직히 손가락 그 각질층보다 두껍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수치가 당연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양말 벗게 해서 발가락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왜 검지를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압력을 주지 않고 살짝 얹어 놓는 상태로 측정하시고 항상 같은 환경인 게 가장 중요하고 같은 손가락으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왼쪽 손가락으로 측정을 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왼쪽 손가락으로 측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 프리즘 아이어는 빛으로 측정하는 피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 측정이라고 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사 그 타운홀 미팅이라고 우리 티메리트들, 전 세계 티메리트들만 모아놓고 하는 미팅이 있어요. 본사 사장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미팅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 이제 프리즈마이어가 나오고 나서 순식간에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약 35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미 한 달 반 정도 전이에요. 그때 35만 건이고 지금 내가 발표하는 이 순간은 아마 50만 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미 100만 건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희들 BR에게 싹 풀렸잖아요. 그래서 100만 건이 훨씬 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 그 프리즘 아이오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측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서드파티라고 외부 전문 임상 기관입니다. 이 외부 전문 임상 기관이 피검사, 혈청 검사를 통해서 이 35만 건의 데이터와 함께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똑같이 측정이 되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은 피검사는 맹신을 하지만 이런 디바이스로 측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이 덜한 것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15초 만에 내 몸속에 있는 스캔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검사 자료들을 본사에서 계속 보내주는 건데, 카르치노이드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내 몸에 쌓이는지 그 원리를 알면 솔직히 이 피검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게 카르치노이드 수치거든요. 항산화 이런 보호 장벽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러한 카르치노이드 항산화 물질들이 탁 들어오면 혈액 속에서는 지금 내가 섭취한 게 바로 측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들도 다 맞췄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 C를 뭐 고용량으로 갑자기 섭취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꾸준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런 변수까지도 다 변별해서 이 검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치를 맹신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혈청 검사의 검사치가 만약에 오늘 500이고 내가 프리즈마이어 결과치가 오늘 400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프리즈마이어 결과치를 더 맹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왜? 우리가 물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피 속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검사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 C나 이런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성분들은 그냥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몸에 쌓이지를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런 한 카로티노이드 수치 자체는 뭐다?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우리 이러한 피부 각질 세포에 꾸준히 쌓이는 거예요, 세포막에. 그래서 이 검사치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양, 바이오마크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혈액 검사에 어떤 맹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검사 수치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 이것을 뚫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제품이 하나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많은 어떤 스캔 데이터를 이제 올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연구실험, 임상실험을 끊임없이 해 나갈 건데 주요 임상 연구소들입니다. 스탠퍼드 의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에서 이 연구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어,
지아이통, 이 발음이 좀 어렵던데, 중국의 자이통, 이라는 이 기관에서,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 DCS라는 임상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프로보죠. 조셉창 박사님이 이끄는 이런 과학기술진들이 포진해 있는 프로보에서,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이 모든 기관에서 끊임없이 같이 임상 연구를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분 아니면, 혹시 어, 노트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스캔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카메라 스캔 딱 해보시면, 네. 여기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SN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어떤 자료들을 싹 다 모아놨어요. 컨텐츠들을 싹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자료는 써도 된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혈청 검사 데이터도 온라인에서 써도 됩니다. 써도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하시는 분들 이 자료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자, 이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케팅을 잘하는 어떤 제가 정말 젊고 잘생겨서 좋아하는 자청님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분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마케팅할 때. 뭐냐니까 이건 거예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들의 의문점을 그때그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사실 이렇게 반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의심하는 걸 미리 반박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35분이네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갤럭시 워치 8에 작년 9월에 이 항산화 수치를 측정하는 이런 기능이 이렇게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풀어가지고 핸드폰이 아니라 이 시계를 풀어가지고 뒷면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 센서가 측정이 돼요. 5분 만에 측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산화 수치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세 개의 색깔로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갤럭시 워치나 너네 디바이스가 뭐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건 거예요. 몇 가지만 딱 얘기하면, 이 갤럭시 워치에서 쓰는 이 LED, 이런 빛을 쏘여서 쓰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뭐냐면, 먼저 표준 측정 방식인 라만 분광법과 비교를 했대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쓰는 라만 분광법이 표준이라고. 근데 자기들은 그 라만 분광법을 쓸 수 없다,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백 명 이상의 통계학적 의미를 가진 규모의 임상 센서 성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여기 수백 명 이상의 통계학적 의미를 가진 수백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500만 명의 사용자와 2,600만 건의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즈마이어가 만들어졌다고요. 이거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스마트워치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이 마케팅의 어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본사에서 보내준 자료인데요. 이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쉐어가 뭐냐면 SNS를 통해서 프리즈마이어를 끊임없이 노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노출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사업을 하는 우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더 많이 프리즈마이어를 언급하고 언급 횟수가 올라갈수록 뭐다? 스캔하는 횟수도 이제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캔하는 횟수가 높아졌더니 이게 매출이 증대하더라는 이 통계 자료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통계 자료고 이 매출이 띄어지면서 스캔을 계속했더니 뭐가 달라졌다? 65%가 정기 구독이 들어가더라.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끊임없이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온라인에서 노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측정을 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 매출에 의해서 약 65%의 사람들이 정기 구독자, 말 그대로 매니아 소비자로 넘어오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프리즈마이어가 정말 굉장히 똑똑한 나의 또 다른 사업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바타, 그 에이전트, 또 다른 에이전트가 되는 게 바로 프리즈마이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